네, 코스피가 1900선 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905를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은 0.5%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르면서 498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080전 오르면서 1156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후반부에 매수로 전환이 됐었죠. 연기금 쪽에서 16거래일 만에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 우위지만 합계로 따지면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3원70전 오르면서 1156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업종 지수로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대한통운이 3.3% 오르고 있고요. KSS 해운이 3.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 2.9%, 현대상선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어제 7%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일단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서 기타 채권단이 약간의 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1.6% 오르고 있고요. 국보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이 0.6%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가 1.4%, 고려아연 3.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0.4% 오르고 있고요. 세아제강 3.4%, 풍산이 0.8%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으로 해서 요즘 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다,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가 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P케미칼이 3.1% 오르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더 강세죠. 3.8% 오르고 있고요. 보락이 2.7% 오르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이 2.2%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카프로 그리고 한국콜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도 1.8% 오르면서 시장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5%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5% 오르고 있는데요. 기아차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아차는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괜찮습니다. 만도는 1.2% 내리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현재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쪽으로는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0.8%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현대중공업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상승을 하고 있었죠. 삼성중공업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8%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쪽도 강세인데요. 네, 지금 코스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건설업종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3.4% 오르고 있고요. 금호산업 2.2%, 그리고 현대건설 2.1%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GS건설 역시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건설업종 강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업종 쪽으로는 약간 약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동가스가 1.1%, 부산가스가 0.4%, 대한가스가 0.3%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쪽으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률에 대비해서는 약간 뒤처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쪽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금융이 2.4% 오르고 있고요. 삼성카드 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1.8% 오르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증권업종 쪽으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타 은행주들 쪽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기전자업종 쪽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가장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0.4%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4% 내리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낙폭일 한 5% 중반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4%대까지 많이 낮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스몬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승 반전이 됐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하락세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시장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LG전자를 저번에 예로 들어드리면서 4분기 실적에서 상승을 터날 수 있냐에 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전자 업종이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은 아직 그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일단 지금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유로발 재정 위기 때문에 약간 그 상승 하락폭이 심화됐다가 다시 이제 어느 일정한 가격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로발 그 재정 위기와 미국의 그 소비 판매에 대한 그런 그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실질적 경기 지표가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상되는 그 지표를 잠깐 그 확인해 드린다면은 그 경기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 그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이고, 기타 금융주가 민영화 관련된 수혜주로서 지금 관련 종목이 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금융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매매 타이밍을 좀 늦춰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저희가 어제 주로 거래됐던 종목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들이 매수 상위 종목군들이 올랐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도 추세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매수 1위는 현대건설, 2위가 우리금융, 3위가 KB금융, 4위가 S오일, 5위가 삼성테크인, 기관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나금융지주, 3위가 기아차, 4위가 신한지주, 5위가 대우조선해양. 자, 코스닥에서 종목을 살펴본다면 1위는 외국인 매수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서울반도체, 3위는 SFA, 4위는 멜파스, 5위는 대하TI.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GS홈쇼핑, 2위가 CJ홈쇼핑, 3위가 인터파크, 4위가 SK브로드밴드, 5위가 대하TI, AP시스템 중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내 그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건설주와 금융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가져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외국의 매수일이 현대건설은 살펴본다면,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향후에 수주 가능성 상당히 높지만은, 인수 모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이슈는 채권당과 관련 MOU 체결 내용이 부당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최종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주가에 변동성을 좀 많이 가지는 구간이고,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재료주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에는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괜찮으나 현대그룹 쪽에 인수를 된다고 하면은 현대그룹 자체가 지금 어떤 주력으로 내세우는 업종 자체가 돈을 못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건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느냐라는 시장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일단은 업황 자체는 괜찮겠지만은 향후에 현대차그룹과 어떤 현대차그룹에 취하는 움직임에 관해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이 큰 구간이니까 재료 관련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금융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를 외국인은 우리금융과 KB금융, 기관은 하나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를 많이 사고 있는데, 금융주가 향후 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한번 해줄 수 있느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바라본다면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그렇게 썩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기술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간 시세를 못 내줬고 시세 분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매력적이긴 하겠지만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수가 올라온 동안에 시세 분출을 한 번도 못 해줬다는 점은 어떤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의 외국의 기관은 그냥 포트폴리오의 한 일부분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중에 삼성테크윈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등을 보면 대우조선 해양 조선주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 코멘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괜찮겠지만은 향후 조선주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확실하진 않은 상태지만 일단 바닥은 통과했다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우조선 해양 같은 대형주도 물론 좋지만 대우조선 해양 말고 기타 여바 전방 산업인 피팅 업체들 중에서 하이로코리아를 좀 눈여겨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코스닥 매수 1위는 셀트리온에 관해서 좀 계속 중장기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지주회사 전환으로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지주회사를 전환을 해서 발표가 나게 됐고, 특히 복제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가 내년부터 이제 생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계속 유의하니까 좀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LED 관련해서 재고 소진이 완전히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이런 좀 얘기가 설랑설레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반도체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비 실적이 즉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고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상당히 가격 등락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격보다 고평가인 상태의 주식이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펀더멘탈보다는 향후 장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LED 관련주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FA나 메파스 같은 종목은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메파스에 대한 메파스의 업황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겠지만은 일단 패널 메파스가 주력하고 있는 정전압 방식의 패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장이 레드오션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레드오션화돼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그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점에서는 이것도 업종 평균 정도로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기관의 눈에 띄는 매수 종목 중에는 지금 인터파크가 좀 새롭게 올랐는데 기관의 코스닥 매수 성향을 보면 약간 좀 단기 매매적인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현금 보유 3천억이라는 그런 재료는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써먹었던 재료이고 향후에 지금 인터파크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유보율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자산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각 종목별로 다른 투자 전략을 내주셨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 한번 시장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장 초반과는 흐름이 약간은 바뀌었고요. 오늘 시장 어떤 시각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주도주를 쥐고 계신 분, 특히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수출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악재가 부족해졌을 때는 거의 반대로 거기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급박한 어떤 장의 하락 전환이나 그런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에 급격하게 호전되는 움직임도 단기간에 나오기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재정위기라는 것은 항상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악재에 대한 내성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과연
호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이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가 이제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선침해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지금 주도주 관련해서 특히 수출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4분기까지는 이번 12월 달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타이밍이고 저점 매수에서 물량을 좀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뭐 별다른 비중 조절은 따로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신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네. 재정 위기가 상존해 있는 반면에 경기 지표가 단기간에 급격한 호전이 아닌 점진적인 호전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 자체의 유동성 정책도 단기간에 긴축으로 돌아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네. 중국의 경우와는 좀 약간 틀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부양책으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각종 자산 가치가 지금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축을 쓴 것이니까 네. 미국과의 경우와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손의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연결을 해서 우리 시장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나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된 최초의 라오스 기업인 코라오홀딩스가 공모가 4,800원보다 50% 이상 오른 7,3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곧바로 10%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기대감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보유 주식 3,435만 2,316주를 분할 신설법인인 셀트리온 홀딩스에 전량 이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수익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연말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눈앞에 또 다가왔고요. 증권사들 이 연말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또 속속 내놓을 텐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올해 마지막 달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정 이후 증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오늘 다음 달 코스피 지수 밴드는 1850에서 1980 사이에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며 다만 대내외 악재 때문에 추가 하락하게 되면 향후 상승 반전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0년 이후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지나면 언제나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지수가 1800에서 195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와 IT주를 선호업종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의 김정훈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패션 브랜드인 코치의 주가가 여타 럭셔리 업체에 비해 강세라면서 이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미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증권도 추가적인 지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북한 리스크는 초강대국 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진정이 될 것이라며 중국 긴축 및 유럽 재정 위기도 현재로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증권은 단기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시 매수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격 부담이 덜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IT 대표주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지적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각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 비중, 매수 가격, 매수 시기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철원 대리와 그리고 김진홍 실장께서 한 종목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재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앞에서 들어봤었는데요. 구체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현재는 이 41,1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는 매수가로 40,000원 선 이하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선, 손절가는 38,000원 선을 각각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홍 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시초가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목표가는 42,500원 선입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절가는 약간 높습니다. 39,900원 이탈할 시에 손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마찬가지로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하이닉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장중에 5%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현재는 4.6%, 4.8% 급락하면서 23,6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24,4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일단은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을 따라하신 분께서 계실진 모르겠네요. 24,400원 아래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 26,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로 그리고 또 전화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쉽게도 오늘이 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이 아쉬움을 달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제, 밤사이 미국 시장이 조금 약보합에 좀 흐름이 있었는데요. 한국 시장 아침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후장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려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요, 새로운 오토모티브를요. 새로운 오토모티브요. 네네, 6,410원에 고가에 매수했어요. 네, 매수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410원요. 6,41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은 30%입니다.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 번에 30% 다 물량을 매수를 하신 겁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한 8%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상승을 했다가 바로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5,280원대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오늘 오후장 보시면서
오늘 5장 보시면서 지금 5,280원만 이하는 안 빠진다면은 한 10% 정도 재매수를 해서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6,400원 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지는 추세는 좀 멈춰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5장 돼서 만약에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 그죠?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마무리된다면은 재매수를 해서 조금 더 단가를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네.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일부 전략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심택입니다. 심심할 심택. 네. 신택이요. 심택이요. 네네. 네. 매수 가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000원에 30%요. 13,000원에 30%요. 네네. 네. 신택이 아니라 심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심심할 심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좀 손실이 있으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반도체 저기서 심택이 나름대로 강자다, 우량 회사다 했는데요. 네. 키코 관련 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한 3주 좀 지났나요? 그래도 네. 되거든요. 좀 그래프 보니까 좀 치고 올라올 것 같던데, 네.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3개월 이 정도 보는 사람인데 보통 박스권에서 보는데 이번엔 조금 너무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네. 30% 가지고 계시고 한 번에 다 이 30% 물량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심택 저희가 진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심택은 키코와 관련해서 좀 손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키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벗어나는 좀 모습이고요. 그리고 15,550원을 찍고 조금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60일 이등평에서 이탈했지만은 바로 회복을 하면서 주가는 좀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13,000원 같으면 바로 위거든요. 윗자리이기 때문에 13,000원 반등까지는 충분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인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멀리 보시면은 지금 한 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16,000원짜리가 보면은 최고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17,000원 보시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손절가도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전저점이죠. 전저점 11,500원짜리에서는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고 물론 좀 3개월 정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사실은 종목이 하락하다 보면은 하락에 좀 힘이 강해지면은 금방 10,000원까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1차적으로는 15,000원짜리에서 1차 50% 정도 착신하고 나오시고 나머지는 16,000원, 17,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택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UI 에너지 상담을 해 드릴 텐데요.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727님께서 보내주신 UI 에너지 지금부터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제가 살짝 차트를 살펴봤더니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흐름 나왔다가 잠시 풀렸거든요. 호재가 네. 있나요?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에서 좀 주가는 많이 빠져버렸죠. 네네. 많이 빠져버리고, 바로 어제 밑꼬리 달면서 2,940원 밑꼬리 달면서 오늘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런 흐름 자체는,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다면은 한 5,000원권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5,000원, 6,000원권을 보시는데 사실은 오늘 급등했다가 내일자리가 급등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좀 기약하기 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아래 윗방에서 보통 보면은 제한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종목 오늘 힘 좋지만은 내일 정도에서 만약에 힘이 좀 간다면은
내일 종료 갭 상승해서 만약에 내일 뭐 상한가까지 진입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800원, 7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4,800원, 700원 올라온 권역에서는 한 비중 한 50% 정도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 홈쇼핑, 예. 현대 홈쇼핑이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 10월 말쯤 샀습니다. 네네. 10월 말쯤 매수를 하셨으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를 또 하셨는데 매수 가격 말씀해 주십시오. 11만 원요. 11만 원이요. 지금 네.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죠? 예, 지금 뭐 네. 9만 뭐 몇천 원, 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 가지고 계시고 현대옵션핑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런데 예, 제일 처음 살 때는 예. 네. 내년 한 6월 7일쯤에 중국에 진출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진출할 건가? 네. 또 아니면은 또 뭐 한 10만 원 선 위로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갈 건가? 네네. 안 그러면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10만 원 선을 좀 단단히 지지를 받았더라면은 좀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진출 관련 뉴스는 예전부터 꾸준히 들려왔던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네. 당장 호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홈쇼핑 저희가 구체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주주가 물량을 좀 줄였거든요. 한 2% 장내 매도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자회사라고 있는데요. 자회사가 HC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지분 가치가 한 67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분 가치가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좀 12월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고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 진출을 어차피 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당장 중국에 진출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에서는 뭐 중국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는 사실 3위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런데 영업이익에서는 1위입니다. 그만큼 어떤 내실이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물론 뭐 조금 박스권 흐름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이 종목을 있습니다. 93,000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네. 조금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론 지금 하루에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반드시 이 종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네. 조금 재매수를 하시는 관점을 드리고요. 네. 재매수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 93,0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재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서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13만 원 정도 보시면서 중기적으로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대 홈쇼핑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지금 현대 홈쇼핑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112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PG 살펴볼 텐데요. 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7,700원이고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SPG 주가 흐름 살펴보고요. 기업 내용까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네, 뭐 3분기 영업이익은 28억 정도 되고요. 전분기 대비 한 13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가 방향성은 아주 좀 아래 윗방에서 가늠하기 힘든 네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밑꼬리가 달았습니다. 밑꼬리 달았지만은 바로 반등을 했었고, 이 종목은 좀 상승을 했는 부분에서 많이 상승해 6,100원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4,800원대에서 6,100원까지 상승했다가 바로 빠졌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보통 보면 주가들이 보면 움직이는 흐름 보면은 좀 그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한가는 안 갔지만은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이제 조금 저점을 좀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좀 윗방으로 보시는데요. 7,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네. 7,700원 같으면 좀 멀거든요. 네. 그래서 멀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에서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 있는데 지금 상황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00원 선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6,000원 선 올라온다면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요. 지금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5%. 네. 그러면 뭐 비중이 작으니까 한 6,000원권에서 올라온다면은 6,000원권에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6,000원권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를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네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한진중공업이요. 한진중공업이요? 네. 네, 한진, 정보 좀 한진중공업이요. 주십시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44,000원요. 4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44,000원요.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5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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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4,000원에 50% 가지고 계신 한진중공업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 같은 경우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가 지금 내년부터 좀 어떤 좀 시세를 낼 것 같고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44,000원에 매수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길쭉 분석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에서 이탈했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36,000원권에서 조금 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36,000원권 이제 36,400원권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5,000원 이탈한다면 위험이지기 때문에 35,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리고 좀 윗방으로 보신다면은 45,000원 정도 보시는데요. 45,000원 단기간에 좀 흐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요즘 좀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는 좀 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좀 안심을 하시고요.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은 좀 한진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멀리 보신다면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업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자가 오늘 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가 앞에서 현대 홈쇼핑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매수하신 가격이 129,000원이군요. 129,000원이고요. 그리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3610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손실이 있으셨다가 좀 그 부분 어느 정도 만회를 좀 하고 계십니다.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우하향 방향을 좀 하고 있다가 약간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은 주가의 흐름은 그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하면서 오늘은 조금 강한 흐름이지만은 어제까지는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쌍바닥 구간을 좀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바닥 구간이 보면은 한 10만 5천원대, 6천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강한 흐름 나온다고 해서 바로 또 재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20%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좀 기다리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9천 같으면 그리 높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3만 원대에서 13만 원대 돌파해서 13만 4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흘렀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시면서 13만 원대,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에 올라온다면은, 네. 여기서 조금 더 힘이 강하다면은 어느 자리에 보면 12만 4천 원짜리에서 힘이 강하다면 여기서는 한 10% 정도 재매수 하셔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는 쉽게 말하면 관광에 오는 쪽에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을 본다면은 사실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어떤 흐름 보면은 그런 어떤 흐름과 같이 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금 이제 중국인들은 그래도 관광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좀 쇼핑에 대한 어떤 힘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구간을 보시고요. 13만 원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연말 지나서 1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강원 BN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BN이요. 네네. 네.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4,760원에 샀고요. 한 40% 정도 비중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은 이제 저번 주말에 네네. 뭐 이란과 계약이라든지 그 한택과 M&A 관련이 발표하면서 네네. 상한가가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상한가 갔거든요. 네네. 월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한가 비슷하게 밀리면서 그냥 밀리는 가격에 잡았는데 네. 이제 뭐 좋은 소식이 계속 나는데 이렇게 가격이 심하게 출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11월 29일자로 무슨 배당락이 됐다는데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11월 20일쯤에서 배당락이 이렇게 말이 나왔다. 29일자로 배당락이라고 이렇게 공시가 났거든요. 예예예. 또 어떤 의미인지. 네. 그리고 주가가 너무 심하게 출렁이는데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며 배당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며 그리고 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원 BN이 저희가 정보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7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11월 29일에 보니까 배당락이 나왔네요. 배당락 기준의 가격은 배당락 종가 기준 쉽게 말하면은 11월 26일 종가를 11월 26일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은 배당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주식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은 아랫방에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랫방 흔들리면은 아무래도 조금 개인들이 많이 분다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 보니까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들 없고 개인들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떤 세력이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수하셔서 매매하시기가 아주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반등하면은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시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은 종목들이 보면은 아랫방이 많이 흔들리고 어떤 세력이 붙어서 흔들리는 종목들은 사실은 단타가 많이 붙으면 바로 하한가를 보내거든요. 네네. 그 전날 상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단기간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되는데 손절가 보통 이런 종목들은 3%에서 5% 정도 보시면서, 대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승하면 바로 빠져나오십시오. 네. 강원 BN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자 상담할 텐데 이번에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한국가스공사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432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매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에 정도 보시고요. 오늘 종가에 44,0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50%, 30%씩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바로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44,000원만 지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문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요청을 하셨습니다. 58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두산중공업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은 강한 흐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추세는 조금 무너졌죠. 무너지고 120일 이동 평균선, 24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했다가 바로 밑골을 달았는데요.
있는데요. 오늘 좀 매수세가 붙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8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85,000원까지는 단기간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아랫방으로 많이 흔들리는, 쉽게 말하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12월에부터 보면은 주가는 조금 상승하는 구간인데요. 근데 원래는 조금 12월에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5,000원권이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시고요. 1차적으로 손절 가격은 얼마 전에 밑거리 달았던 네. 한 78,000원 선에서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매수가 오면은 비중 축소, 나머지는 90,000원에서 9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8,000선을 손절선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747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1,333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데 매도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삼성물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물산은 지금 추세 좋고, 네. 시장 비해서는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만 삼성물산은 견조하게 지켜줬다, 이렇게 네. 보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보시면 좋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한다면은 78,000원 돌파한다면은 8만원권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자, 50% 하시고 나머지는 9만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힘이 없다면은 8만원에서 50% 매도를 했는데 힘이 없다면은 오늘 가격입니다. 77,000원 빠지면 다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까지 살펴봤는데 딱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아쉽습니다, 시간이. OCI 올려주셨어요. OCI 매수하신 가격이 31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572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UI 에너지 상담을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OC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격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손실을 좀 입고 계시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비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지지선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2천원대가 움직이는데, 사실은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20%네요. 20%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얼마 전에 찍었던 밑자리입니다. 29만 5천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자리를 드리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손절가는 한 27만 정도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 37만 5천원 돌파한다면은 39만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끝으로 오늘 투자 요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서울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투자해오소 코너를 하면서 사실은 좀 비중 조절, 쉽게 말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지만 작은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꼭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지키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언젠가는 또 저희 함께 프로그램 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석을 잠시 해보면요.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1907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